여러분들 교재, 일반학의 2의 교재 130쪽입니다. 기체 단원의 네 번째 섹션, 돌턴의 기체 부분화 법칙입니다. 돌턴의 기체 부분화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여기 이 용기에 기체 A와 B와 C가 섞여서라고 했을 때 전체의 압력은 A의 부분 압력 더하기 B의 부분 압력 더하기 C의 부분 압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용기 속에 존재한다라면은 여기서는 부분 압력이 누가 제일 클까요? C의 몰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C의 부분 압력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A가 지금 4개로 표현이 되고 있고, 5개네요. 그리고 B가 4개로 표현되어 있고, A의 분자수가 B의 분자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A의 부분 압력이 B의 부분 압력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압력은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과 C의 부분 압력의 합입니다. 세 가지 기체가 아니라 세 가지보다 더 많은 4가지 이상의 기체라도 마찬가지 방식대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전체 압력과 각각의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이 용기 속에 A, B, C가 있는 여기에 이 A의 부분 압력을 구하라. 그리고 전체 압력을 알고 있다라면 A의 부분 압력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A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 전체 압력을 1기압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부분 압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과 C의 부분 압력이 모두 합해져서 전체 압력이 나왔고 기체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의 부분 압력이 더 컸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 압력이 1기압인데 A의 몰 분율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수 한 개 한 개를 몰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A가 지금 5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A의 몰수가 5몰. B는 몇 개가 보입니까? B는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죠? 4몰.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의 입자수를 카운팅을 해봤더니 15개가 보입니다. 15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 기체의 몰수는요, 몇 몰입니까? 24몰에 해당이 되겠죠.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의 몰수 분의 그 입자의 몰수죠. A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 24분의 몇 몰? 5몰이죠. 그러므로 A의 부분 압력을 구하라 라고 했고 전체 압력이 1기압이다 라고 가정한다라면 A의 부분 압력은 24분의 5 곱하기 1이니까 24분의 5기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각 성분기체의 부분 압력은 성분기체의 몰 분율에 비례하고 이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비례식을 정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전체 기체의 압력이 표현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밑에 내용을 봤더니 제가 주의 표현을 해놨죠. 조한길 정면사진. 돌턴의 기체 부분화 법칙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공식은 이 두 가지 공식입니다. 가, 나를 응용을 할 때 기체 단원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우리가 다음 단원 용액 단원에 가서도 용액 중에서 또 액체 물질들이 증발해서 기체로 나타날 수 있고 그때 그 기체들의 부분 압력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용액 중에서 이것이 이상 용액이거나 비이상 용액이거나 전혀 상관없이 한번 기체로 되고 난 다음에는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은 일반적으로 거의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 기체처럼 거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전체 기체의 압력은 개개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턴의 기체 부분화 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어떤 것부터 구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기체의 몰수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30쪽 아래쪽으로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죠. 예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봅니다. NO와 O2 그리고 아르곤을 서로 다른 용기 속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두 개의 콕으로 NO 기체, O2 기체, 아르곤 기체가 서로 따로 존재를 했는데 콕을 모두 열었다라고 했죠. 모두 열고 NO는 완전히 반응을 해서 O2하고 반응하게 되면 NO2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NO하고 O2 중에 두 개가 한 개가 적어도 소진될 때까지 완전히 반응한다라고 여기에 나타나 있죠. 아르곤 기체는 비활성 기체인데 여기 이 반응 조건에 의하면 아예 반응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교재 130쪽 중간에 제가 두 번째 주의 표현을 해놨죠. 조한길 정면 사진. 여기서 보니까 최초 상태 조건에서 뭐부터 구한다고요? 개개 기체들의 몰수부터 구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상태 조건, 아직 코옥을 열기 전에 여기 NO의 몰수를 구할 수 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equal nRT에서 기체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RT분의 PV를 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NO의 몰수는 RT 분의 PV를 하게 되면 1.0으로 나타납니다. O2의 몰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O2의 몰수 RT분의 PV 하게 되면 RT분의 2.0 곱하기 1.0이 되니까 RT분의 2.0이겠죠. 아르곤에 대해서도 그것의 몰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RT분의 PV인데 P는 P고 그리고 부피는 2.0이기 때문에 2P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르곤은 이 전체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돌턴의 기체 푸분화 법칙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잔상가 달리냐면은 전체 과정 중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보기 바로 위에 보니까 단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반응 후에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로 거동한다. 여기서 왜 반응 후에 이상기체로 거동한다고 했냐면은 이상기체는 물질의 종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이상기체, 처음부터 이상기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예 NO와 O2가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 전에는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인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기체들을 이상기체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는 것은 PV equal nRT를 잘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몰수는 RT분의 PV를 구할 수 있고 이 나중 상태도 마찬가지고 처음 상태도 항상 기체의 몰수는 RT분의 PV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곤의 초기 압력이 P일 때 반응 후의 기체 상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로 P가 0.5기압일 때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P가 0.5다. P가 0.5라고 하면은 아르곤의 전체 몰수는 얼마입니까? RT분의 2 곱하기 0.5니까 RT분의 1.0 몰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여기는 코옥을 다 열었을 때 NO와 O2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해설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이 NO의 몰수가 RT분의 1.0, O2의 몰수가 RT분의 2.0, 그리고 아르곤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NO와 O2가 반응할 때 NO의 초기 몰수 RT분의 1.0, O2가 RT분의 2.0. 자, NO가 RT분의 1.0이고 그때 O2가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냐면요. 2대1의 비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2대1의 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더라도 O2는 그것의 절반만큼만 반응하겠죠. RT분의 0.5만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RT분의 0.5만큼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NO가 0 그리고 O2는 RT분의 0.5만큼 감소하니까 나중에 RT분의 1.5 그리고 NO2가 생성되는 거는요. 2대 1대2의 비로 생성되기 때문에 O2가 만일에 RT분의 0.5만큼 감소하면 NO2는 그것의 몇 배? 2배인 RT분의 1.0몰만큼 증가되겠죠. 최종 상태에서 NO의 몰수는 0, O2의 몰수는 RT분의 1.5, 그리고 NO2의 몰수는 RT분의 1.0으로 나타내어졌습니다. 이게 최종 상태에서 존재하는 기체들의 몰수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몰수가 있습니까? 아르곤이 존재하고 있죠. P가 여기서는 얼마라고 가정했냐면은 0.5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아르곤의 몰수는 RT분의 얼마? 1.0몰만큼 해당이 됐겠죠. 자, 그러니까 최종 상태에서는요. O2가 RT분의 1.5몰, 그리고 NO2 생성된 게 RT분의 1.0몰, 아르곤의 1.0몰 합해서 기체 전체, 여기서는 분명히 반응 후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체 전체 몰수는 RT분의 몇 몰? 3.5몰로 나타내어졌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기억해 보니까 전체 압력이 얼마냐라고 구하라고 했죠. 전체 압력을 구하라. PV equal nRT이고 압력을 구하라고 하면 압력은 부피분의 nRT입니다. 기체 전체 압력을 구하라면 기체 전체가 퍼져 있는 그 공간의 부피,
분해 기체 전체의 몰수 곱하기 RT. 기체가 처음에 존재했던 그 공간의 부피는요, 각각 2리터, 1리터, 2리터고, 콕을 모두 열게 되고, 그때 콕 부분의 부피를 여기서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 콕의 부피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여튼 기체 전체는 5리터 전체에 퍼지게 되겠죠. 5.0리터에 퍼지게 되고 기체 몰수는 RT분의 3.5몰로 나타내고 곱하기 RT. 그러므로 기체의 압력은 얼마? 0.7 기압으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겠죠. 기체의 압력은 0.7기압인데 기억에서는 0.8기압이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온. P가 0.5기압일 때 NO2의 분압이 얼마냐라고 했죠. NO2의 분압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NO2의 부분 압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NO2가 존재하는 공간의 부피 분의 NO2의 몰수 곱하기 RT가 되고 NO2라고 하는 것은 반응 후에 생성된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콕을 다 연 상태이기 때문에 용기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때 느끼는 부피는 5.0리터 그리고 NO2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RT분의 1.0몰에 해당이 되죠. 곱하기 RT입니다. RT 소거되니까 결국 NO2의 이 부분 압력은요 0.2기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때 NO2의 부분 압력은 보기 디귿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르곤의 초기 압력이 뭐냐에 따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르곤 자체가 반응에 관여하지도 않고 NO2의 부분 압력이라는 것은 오로지 NO2가 느끼는 부피, NO2가 이 현재 상태에서 몇 몰이 존재하는가 그거에 의해서만 영향받지 다른 어떤 기체가 있다 하더라도 NO2하고 반응하지 않는 한은 NO2의 부분 압력에 영향 미치지 않죠. 디귿의 설명이 옳습니다. 니온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32쪽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기체에 관한 법칙, 마지막 5번째 그레임의 기체 확산 또는 분출의 법칙이 나옵니다. 먼저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문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차이에 관해서 질문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을 잘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이다. 그리고 또 기체 분자 운동론의 모델을 잘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체 분자 운동론은 이상기체를 모델로 한 기체의 성질입니다. 즉 이상기체의 성질이죠. 첫 번째로 모든 기체는 불규칙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더라. 두 번째로 기체 분자 간에 인력도 존재하지 않고 반발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십니다. 세 번째로 기체의 부피 자체의 부피는 0이다. 기체가 용기벽면을 밀어내서 차지하는 부피 말고 그 몸뚱아리의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 자체의 부피는 제로다.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중돌이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더라. 그리고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원자 이상기체를 가정을 합니다. 단원자 이상기체냐, 이원자 이상기체냐, 삼원자 이상기체냐, 그 삼원자 이상기체 중에서도 선형 구조냐 또는 구분형 구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단원자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죠.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원래 회전 운동 에너지, 진동 운동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가 모두 고려되는데 단원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병진이나 회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진동과 회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병진 운동 에너지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체의 이 1몰의 총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여기 볼트만 상수 스몰 k가 있는데 볼트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즉 1몰만큼을 곱하게 되면은 기체 상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결국 1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그리고 N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몰수 N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NRT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게만 하면요. 기체의 총 운동 에너지도 절대 온도에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몰수와는 상관없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죠. 기체 물질의 종류에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가정해둘 때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더라.